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HD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이 조선을 제외하고 아마 로봇보다 더 크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현대중공업이 조선 업종에 치우쳐져 있는 사업 구조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그룹 내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말 그대로 조선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업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통합 솔루션을 만드는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폴리실리콘을 제외하고 나머지 태양광 발전에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사업을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셀과 모듈 이쪽이 주로 이제 주력 사업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인버터나 ESS, 그 다음에 EPS나 사후 관리 같은 이런 서비스 쪽이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지난 2분기 올 이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듈 쪽, 태양광 모듈 쪽이 전체 매출액의 76%를 차지했고, 그 후공정으로 이제 PCS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죠. 이런 쪽이 15%와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 규모를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된 건 이제 국내 태양광 이 시장 자체가 많이 쪼그라든 그런 이유가 있고, 즉 내수 시장이 태양광 시장이 줄면서 이제 쪼그라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을 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이 원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처음에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을 이제 확정시킬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했죠. 이 태양광 산업 전체를 전 정권, 즉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로 치부를 하면서 이 금융권에서도 대출도 막히고 해서 이쪽 산업은 굉장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내수 시장이 이만큼 많이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발전 관련된 회사들은 해외 수출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쪽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을 많이 타진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국내 시장도 많이 이제 지난 2분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1분기 때도 꽤 크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가 태양광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건 지난 4월달 총선 이후로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태양광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광 발전은 풍력발전과 함께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고, 이게 아리백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리백을 원하는 거래처들이 많은데, 애플도 향후 아리백을 충족하는 부품을 만들지 못하면 거래를 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아리백은 전 국가적 역량이 집중돼서 이 에너지원을 이 화석 연료에서 친재생 에너지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태양광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이라는 쪽에 이제 탈원전 정책 백지화라는 것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요번 총선에서 이 야권이 대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급격하게 레임덕으로 빠져들면서 드디어 공무원들이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일을 뒤로 미루기만 하다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관료 쪽에서도. 그래서 이 국내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럽은 여전히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투자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고요. 미국 쪽도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쪽은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밀고 있는 그 민주당 쪽이 좀 우세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그 적자로 전환이 됐고 단기 순손실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은 굉장히 나쁜 상황이죠. 하지만 주가는 뭐 죽을 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대기업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그룹 내에서 이 신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사업을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부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총선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패배하면서 이제는 그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좀 엿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투자비에 대한 그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HD 그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대주주가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이 HD 현대의 중간 지주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이 말 뜻은 이 조선 쪽에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태양광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왜? 초기에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실 나는 부분을 이 조선 쪽,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 쪽에서 커버해 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조선 업황이 호황이기 때문에 HD 현대가 이 아주 경영적으로 판단을 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액주주 비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한 60% 정도가 잠겨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 뜻은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좋아지고 또 그럴 경우에는 최대주주 지분이 높기 때문에 품절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편으로는 고배당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여기다가 글로벌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COP28이라고 해서 탈화석연료 전환 합의에 타결이 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감축, 그러니까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감축이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물론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이제 감축이 돼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아랍 그 오일 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쪽을 그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왜냐면 이제 이 오일머니는 말 그대로 석유를 팔아서 이런 부를 이룬 사람들인데, 이 석유 에너지가 고갈된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쪽 이 사우디나 이런 중동 산유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그 미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일머니로 벌어들인 돈을 대규모로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그 모회사인 HD 현대의 주 거래처들, 이제 앙골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프리카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려고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더 그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을 보시게 되면 이 원전이 32%까지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원전 가동률을 올린 결과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이 원전을 사용량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폐로를 점점 노후 원전을 폐로를 하는 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이 생산량, 발전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이런 차들의 소비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고, 특히나 이 삼성 뭐 SDI나 또 LG 이노텍 또 LG 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애플이나 이 해외 다른 대기업들의 이제 그 부품 업체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리백에 따라서 수출에 규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탄소세 같은 걸 통해서 EU 같은 경우는 EU 역내에 수출을 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도 중국은 일찌감치 전기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 세계 1위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그 중국이 당장 편하기 때문에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이 나중에도 이러한 정책이 이제 중국도 변화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는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 여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기준금리 이 차를 갖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있고, 또 이 기준금리 인하는 9월 달부터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다가 미국 대선 얘기가 최근 들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일 때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밀리던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해리스로 바뀌고 나서는 이 드디어 지지율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늙은 이미지의 정치인, 노예한 정치인의 거짓말쟁이라는 게 더 씌워지고 있고, 해리스는 검사 출신의 또 활동적인 캐리어우먼이라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여성들에게 좀 지지를 받고 오면서 또 진보적인 쪽, 그리고 또 합리적인 보수 쪽에서 또 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민주당이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글로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게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도 동반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실적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대 지분이 높기 때문에 이게 품절주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이 말뜻은 지금 현재 주가가 3만 원이라도 이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제 품절주가 된다는 건 유통지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에도 주가가 쉽게 밀어올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 이 미국 대선에서 큰 이변이 없이 해리스 쪽이 승리를 하고 친환경 정책이 조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계속 그 해리스 정부로 이어지면서 이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쪽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